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용신과 희신 치용법을 한번 배워볼 건데, 이거 엄청 고난이 돼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쉽게 원곡을 보고 이 사주의 용신은 어떤 것이고 희신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정하죠. 정하는데 기본적으로 대운을 보고 딱 봤는데 용신운이란 말이에요. 야, 끝내주네, 끝내줘. 그러는데 왜 이게 잘못하면은 그때 용신운에도 안 좋을 수가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분석을 잘하는 것이 고수예요. 이 용신, 희신, 기구신 잡는 것은 어느 정도만 하면 잡을 수 있다. 그런데 해석을 잘해야 돼요. 거기부터가 이제 고수냐 아니면은 고수가 안 되냐, 이 차이가 갈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주 명조는 공부하기 엄청 좋은 그런 사주 명조에 속하죠. 그래서 이 사업가인데, 사업가다. 나이는 53세고 남자분이에요. 근데 이 사주를 오늘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제가 맨 먼저 운을 보지 말라고 했죠. 운을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겠어? 사주 원국, 사주 명조를 보고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 성향, 이런 것을 먼저 보라고 했죠. 그래서 맨 먼저 일간이 경금이야. 경금은 제가 뭐라고 했죠? 굽히지 않는, 그랬죠? 굽히지 않는 그런 기질이에요. 그러면 자기 주체성, 고집이 아주 강하겠죠? 리더십도 또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금은 뭐라고 했어요? 숙살지기와 같다. 그래서 아주 쌀쌀하고 냉정한 그런 기질을 갖고 있죠. 쉽게 타협하지 않는 대장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지를 보자. 지지를 보면 편재를 깔았어. 인목 편재. 그럼 뭐예요? 이 편재성은 제가 이 편재성 같은 경우에는 돈이죠. 금전이란 말이야. 금전인데 어떤 금전? 규칙적이지 않은 불규칙한 그런 돈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을 보면 이 편재들은 사람을 다루고 관리, 통제, 감독하는 능력이 강해요. 그래서 이 통제 능력, 리더십이 아주 강한 사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스캔을 해보면은 특징이 또 있죠. 지지를 보면은 인사, 그래서 생지가 3개나 돼요. 그러면 역마성이 강하겠죠. 그러면 매우 미래지향적이며 역마성, 활동적이다. 그래서 직업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활동적인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특징이 또 있죠. 또 잡아보면 목이 엄청 많아. 그래서 전 시간에 배웠죠. 태과불구, 태가와 태약을 배웠죠. 그러면 오행에서 어떤 게 태과됐죠? 이 목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먼저 목다 이렇게 정해 놓으라겠죠. 목다, 목이 많으면, 여러분들 이제 목이 많다, 목이 많으면 다른 오행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약한 것이 여기 하나 보이죠? 목다 화식이 되겠죠. 목이 강하면 불이 꺼지게 된다. 그 다음에 목다 또 뭐가 있어요? 목다 토붕이죠. 목이 강하면 이 흙이 부슬부슬 다 무너져요. 흙은 응집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 많은 나무 때문에 이게 토가 다 붕괴돼요. 그리고 월지에서 연지로 목국, 토에서 극을 하고 있죠. 극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토는 다시 토국, 수에서 다시 극을 하면서
여기는 토가 이제 힘이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이 인성이 약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고, 또 하나 목다 뭐라고 했어요? 약한 것. 이 상관, 개수가 약해요. 그래서 목다 수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물이 말라버려. 그렇지 않아도 이 개수는 물이라고 볼 수가 없죠. 거의 수증기와 같은, 안개 수증기와 같은 그런 이제 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사주 원국만 놓고 보면 이거 약 한 30분 동안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상담을 할 때 이 원국 하나만 가지고 입을 꽉 다물고 있어도 줄줄줄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간명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재다, 아까 이제 목다라고 했죠. 십성에서는 재다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격을 잡을 때 월지를 보자. 월지가 월령이 편재예요. 그렇죠? 지장간에 무토는 보지 말라고 했죠. 병화와 간목이 있어. 어떤 게 투간이 돼 있어요? 간목이 투간이 돼 있다. 그리고 투간돼 있어서 여기에 당령이 이제 돼버렸죠. 그런데 다 월지, 일지, 월간 다 편재야. 아주 강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편재격이에요. 편재격. 그쵸? 편재격이다. 근데 특징이 편재격이지만 편재가 아주 강해요. 태과돼 있어. 근데 일간은 어때요? 신강해, 신약해. 신약하죠? 아까 인성, 일간을 생조하는 인성이 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인성이 연지에 있어서 일간에 여기까지 힘을 보태주기가 힘들어요. 아주 힘들죠? 그 다음에, 나를, 이 경금을 방조하는 이 금, 겁재죠? 신금이 옆에 있어. 야, 천군만마다. 그런데 시지에서 이 사화 평간이 화극금에서 바로 천간을 극하고 있죠. 이 겁재를. 아주 약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금이 이 돈이야. 돈 엄청난 돈이에요. 이 돈을 내가 내 입마이 포켓하고 창고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어요.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된다고 했죠. 돈을 내가 제압해서 내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돈의 노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다신약이라고 해요. 재다신약. 재다신약이다. 이 편재가 많고 내가 신약해요. 이 재다 신약들은 돈의 문제가 항상 생긴다. 그리고 또한 육친으로 보면은 돈 말고 뭐가 있어요? 육친에서는 아버지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편재, 이성. 그쵸? 배우자 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재, 정재는 배우자이고 편재는 이성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겠죠? 이 똑같아요. 편재나 정재나 내 와이프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밖에 이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재다신약들의 문제점, 이 편재격이에요. 편재는 뭐라고 했어요? 조직을 아우르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 편재격들은 제가 사업의 귀재다 그랬죠. 그런데 재다신약은 귀재가 아니야. 그냥 편재격. 내가 신강하면서 편재격은 아주 괜찮아요. 사업의 귀재인데 거꾸로 신약하면서 재다신약이 되면서 이런 구조들은 사업의 귀재가 되질 않는다. 또한 이 편재격들이 사업의 귀재가 되려면 내가 신강하고 또한 관이 튼튼해야 돼. 그런데 관이 다소 불리한 형국이 돼 있다. 인사형을 짜고 있죠.
인사형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인사형, 그러다 보니까 관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명의로 한 사업은 조금 불리하다. 어떤 것? 조직에 들어가서, 큰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을 다루고 감독하고 이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사주가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제다 신약들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돼? 도박, 투기, 유흥, 주색 잡기죠. 이 유흥, 이런 것들을 엄청 조심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여러분, 그러면 제다 신약들은 다 이 모양이야. 운에서 받쳐주면 돼. 운에서 받쳐주면 그때는 아주 잘 나가요. 근데 그 운이 끝나면 이런 것은 쫄딱 말아먹을 확률이 거의 10중 8구가 돼요. 근데 여러분도 오늘 배우게 될 것을, 그러면 대운을 한번 어떤 게 용신인지 한번 잡아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편재격, 재성격이나 똑같아요. 편재격은 억부용신을 잡으면은, 억부를 잡으면 용신이 뭐가 돼? 재성일 때, 그쵸? 신약하죠? 그러면 비겁이 용신이에요. 비겁이 용신이고, 그 다음에 인성이 희신이 되겠죠? 희신. 자, 용신. 옆에 있죠? 금, 좋아. 그 다음에 희신. 어디에 있어요? 연지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용신이나 희신이 충국을 받고 있으면 일단 사주는 제가 구조를 볼 때 합격이냐 상격이냐 구분을 하라겠죠? 용신이 있어. 화극, 극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약하죠? 그 다음에 희신, 인성이에요. 목극, 토에서 극을 하고 있죠? 극을 짜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약해. 그러면 이게 상격일까? 합격일까? 기본 사주 구조로는 합격이다. 이 정도는. 그래서 내가 상격과 합격이 엄청 중요해요. 무조건 용신만 잡아서 용신 오면 끝내준다 하면 안 된다겠죠? 이 합격이라는 것은 희용신이 충국을 받고 있고, 약할 때, 특히 약할 때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 용신이 와도 제대로 받아먹을 수가 없다. 제가 항상 그랬죠? 용신이 와도 별로야. 그런데 여기서는 비겁이 용신이고 금이죠. 금에 해당이 돼. 금이 와야 용신이야. 그 다음에 인성, 희신은 뭐예요? 토야. 토가 와야 돼. 금토가 어디 와요? 여기 오네. 금토. 그러면 3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이니까 아주 인생 끝내주네. 그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속에도, 이 대운에서도 간지로 나눠지죠? 근데 기본적으로 간지가 토생금 이 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은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운을 볼 때는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항상 보라겠죠? 그 다음에 또 세운을 봐야 돼. 이 지금 운에 10년 동안 오는 세운을 또 같이 대입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이 40대, 30대, 40대, 30 중반부터 40대는 나쁘지 않다. 특히 이제 경금이 있을 때는 갑경충에서 이 강한 태과된 목을 제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소 좋다. 그 다음에 이 술토도 나쁘지가 않아요. 이 술토도 아주 좋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잘 나갔겠죠. 그런데 지금이 53세면 어디예요? 5대운에 해당하죠. 기유란 말이야. 그런데
작년까지 24년까지 22, 23, 24년도에 인묘진 목이야. 다 목이야. 그쵸? 목이 뭐예요? 목이 구신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구신이 오기 때문에 이때는 조울리 만무하겠죠. 어떤 게 문제가 됐을까? 돈, 배우자, 이성 이런 문제에 휘말려 있다. 아주 이때는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안 좋을 수밖에 없냐? 목이 원국의 목이 강하죠. 원국의 목이 강한데 여기에 세운의 목이 또 와. 대운에서는 용신운이 온단 말이에요. 용신. 그런데 왜 안 좋았을까? 이게 목이 세력이 기준에 너무 강하죠. 그런데 목이 또 강해져. 근데 이 금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서로 금목상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더 문제가 돼요. 큰 문제가 된다. 오히려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겠죠? 그래서 이제 불리한 거예요. 이 목이 지나가면 금의 세력이 세져서 그나마 괜찮은데 이 목기운이 원국에 강한데 목기운이 다시 더 합세를 해서 이 금이 힘을 못 쓰는 형국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엄청 안 좋은 일만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목이 강해지면 이 불도 꺼지게 돼 있죠. 그쵸? 이 금은 또 더 약해지겠죠? 또 뭐예요? 목이 더 강해지니까 이 상관 어떤 거예요? 일 활동 이거 뭐 보이지도 않아. 이 물은 어디로 갔는지 물 기운도 없어요. 이 인성 문서에 해당하는 것도 엄청 안 좋겠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올해 을사년이에요. 이제 화국으로 가. 야, 제가 딱 하나. 여러분들 이 태과됐을 때는 생하면 안 좋겠죠. 또 목과 같은 게 있어도 안 좋겠죠. 그러면 극을 해야 되는데 금이 와야 되는데 이 금은 여기에서는 3년 동안은 꽝이었잖아요. 목기운이 강해서. 그런데 야 선생님이 설기하면 좋다겠어. 맞아. 기본적으로는 설기하면 좋아요. 이것은 극하면 안 돼요. 설기하는 게 좋아. 야, 그러면은 올해부터 사오미 화국이니까 야, 운 끝내주네. 제가 운을 볼 때는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항상 보라겠죠. 일단은 25년대 을목이야. 그러면 대운과 대입을 해봐요. 기을, 충 여기서 서로 싸우고 충이 돼요. 왜 그러냐? 이 기토는 괜찮은 거야. 이 기토는 희신이에요. 희신인데 기울 충을 짜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기계충하는 것을 기울충에서 그나마 요 상관이 다치지는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을신충되죠? 요게 또 문제가 일어나. 깨지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기계충, 그 다음에 을기충, 대운과 세운이 서로 충돌하고 충하면 안 좋다겠죠? 그러면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을신충 또 되죠? 이게 뭐 문제가 여기저기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 그러면 이제 지지로 보면은 사유축 금 아닌가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이 운 이게 두 개가 왕지가 또 운에서 이게 합이 잘 안 된다겠죠. 일단은 합이 잘 되려면 삼합에서는 왕지가 항상 월지에 있어야 되고 사유금이 되려면 금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 규합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금이 합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경우가 생기냐? 문서. 합은 합이죠. 그래도 문서가 좀 흔들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이 원국의 사화가 또 있죠. 그런데 올해 세운에도 사화 힘이 강해. 인사형을 짜고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또 사화가 힘을 합쳐서 인사형, 인사형이 된단 말이야. 인사형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혼란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때는 좋지가 않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다소 힘들다. 올해도 힘들어요. 그러면 내년을 볼까? 내년은 병호야. 그쵸?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야, 이 병화와 병신합이 되네. 아주 끝내주네. 뭐가 끝내줘? 이게 용신이에요. 병신합 묶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이분한테는 토와 금이 길신이에요. 근데 이게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또한 병화가 일간인 경금과 뭐가 돼요? 병경충이 되겠죠? 그쵸? 병경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 신상에 뭔가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위아래 간여지동으로 이 보면은 다 간여지동으로 화국이에요. 그쵸? 이 사주가 왜 합격이라고 제가 그랬냐면 이 화국이 강해서 이 목기운을 빼면 누출시키니까 설기에서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받아서 화기운이 강해지죠? 화기운이 강해지면 어떤 것이 문제가 돼요? 이 약한 금, 화극금, 나무가 이 약할 때는 불이 꺼진다겠죠? 이 화기운이 내년에는 엄청 세죠. 그러면 이 나무로 불을 뗀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금을 다 녹여버려요. 그래서 안 좋단 말이야. 이 인성이라는 게 조금 이 근처에 어디 일간의 근처에 조금 지지에 있든가 뭐 차라리 월간에도 토가 있으면 이 뜨거운 불기운을 자연스럽게 순환시켜 줄 수가 있어요. 화생, 토 이렇게 받아먹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받아먹을 데가 없어요. 이 연지에 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화생, 토 되지가 않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불리하단 말이야. 내년도 27년을 볼까요? 27년에도 정미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래도 토가 왔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개수가 약한데 정계충이 되고 있죠. 그쵸? 이 약해. 일단은 그걸 잘 봐야 돼요. 정계충, 또 정화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정신충, 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미토는? 충미충, 이 축토 속에 그나마 습토기 때문에 이 여기에 개수가 있어서 그나마 조금 이 물이 그래도 버티고 있는데 충미충 오면서 이게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데는 이런 게 있어요. 개고 입고 이런 걸 많이 따지는데 뭐 충미충 하면은 이 지장간 속에 있는 오행 개수가 천간에 있죠. 그래서 충미충이 될 때 이 개수가 입고가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펼치는 학파들도 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 이 충미충이 되면 일단 깨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 깨져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이 미토 속을 보면은 미중 정을기예요. 그쵸? 정을기란 말이야. 잘 봐야 되는 게 정계충, 을신충, 지장간에 다 깨져버려요. 근데 뭐가 안으로 입고가 돼? 입고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토의 진술충, 충미충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세력이 다 사그러진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27년도에는 어떤 걸 조심해야 돼요? 이 위, 소화기 계통, 그쵸? 그 다음에 문서도 달아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개, 이 남자들은 뭐예요? 이것이 전립선, 그쵸? 전립선 쪽이에요. 그쪽 건강.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식상은 건강에도 해당이 된다겠죠? 그러면 건강이야. 식상은 뭐예요? 의식주죠? 내가 먹고 사는 것이야. 건강이 깨지면 먹고 사는 것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3년을 아주 힘들게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운은 뭐예요? 용신, 희신 다 왔죠? 좋잖아. 그럼 야 이거 30년 동안 끝내주네 해야 되는데 안 끝내줘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명리 학파들은 이 대운을 안 보는 학파도 있어요. 진짜로 세운만 보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러면 대운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운은 나에게 이 사람마다 대운은 다 다르죠. 세운은 똑같아도. 그런데 뭐예요? 해자축, 수기운, 금기운, 화기운, 이 기운이 강하게 나한테 오는 때예요. 그것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어때요? 쉽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태어나서 20대, 30대 중반까지는 수기운이야. 그러면 목이 원국의 왕성해. 그쵸? 수생목해서 목을 더 키우죠. 안 좋겠지?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그래도 조금 이 금국으로 할 때는 유리할 때예요. 그럴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또 이 60대 중반 넘어서 노년에는 화기운이 강해. 목생화, 화극금, 그래서 안 좋죠. 그래도 이분한테는 3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에서 그나마 좋은 거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운 대입이 내가 아까 격이 일단은 상격이면 좋아. 상격이면 대운에서 희신, 용신이 올 때 대부분 좋단 말이야. 그런데 이 합격이 문제예요. 합격에서는 이 희용신을 제대로 못 받아먹는 구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운과 대운을 대입을 잘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볼 때는 1번도 건강, 2번도 건강이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28년의 정점이에요. 야, 그러면 뭐 희신도 오고 금 용신도 오니까 이때부터 끝내주네? 아니, 마지막 안 좋은 시기를 28년도에 겪어야 된다. 왜? 제가 항상 이 대운이 56세가 되는 28년부터 운이 시작돼요. 그러면은 27년, 8년도에는 교운기란 말이야. 그쵸? 운이 교차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때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생길 수 있다고 했죠. 근데 27년도에는 정계충이 된다고 했죠, 제가. 근데 29년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28년을. 자, 무엇이냐. 그쵸? 대운이. 야, 세운도 무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운호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대운과 세운이 똑같이 들어오죠. 아주, 이 오행도 똑같아.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대운을 먼저 볼까요? 무신이죠. 천간이 간무충국이 되죠. 그 다음에 지지는 뭐예요? 인신충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겠어요? 이게 월지는 직업궁이라겠죠. 직업의 변화가 일어나요. 직업의 이동 변화 이런 것이 생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것이 아주 강하게 합세를 내서 땅 치죠. 그런데 나쁘지는 않아요. 이분이 이 직업, 자기의 갖고 있는 분야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건 나쁘지 않다. 규합을 해서 때리기 때문에 이 강한 목을 약한 놈이 때릴 때는 문제가 된다겠죠? 근데 이게 규합을 해서 때려버리니까 괜찮다. 그런데 이때 바꿔요. 이분이 28년도 되면 이 바꾼단 말이야. 그런데 다소 약한 것이 무게합 합거가 돼요. 이 상관을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제가 27년에도 문제, 28년에도 문제라겠죠? 이때 27년에도 묶이잖아요. 그쵸? 이거 건강, 첫 번째 건강만 해결해라.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냥 용기를 줘야 되는데 용기를 주기가 힘들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꾸 내가 아까부터 건강 그랬죠? 자, 신금, 대운의 신금, 세운의 신금, 원국의 인목, 사화, 인사신 뭐예요? 사명살이에요. 사명살이 일어난다. 신약한 일간에 사명이 되면 어때요?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이 내 신상에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 돈, 배우자, 이성, 그 다음에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 직장, 건강, 이게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잘 관리하고 넘겨야 돼요. 나중에는 그나마 괜찮아져요. 그래도 나아요. 이 운이 와야 돼요. 29년도부터는 나쁘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이 대운, 56대운에 정말로 큰 고비는 28년이에요. 이게 잽도 안 돼요. 희한하죠?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가 보면, 용신은 비겁이고, 희신은 인성이야. 인성, 비겁, 이렇게 오는데, 이게 끝내주고 돈 떼돈 벌어야 되는데, 왜 안 맞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하나 세운, 대운, 대입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주는 그래야 맞아요. 이거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 자꾸 용신만 찾으려고 하고 희신만 찾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김에 용신은 금이야. 그쵸? 용신은 금이란 말이야. 희신은 뭐예요? 희신은 토야. 그쵸? 그 다음에 기신은 뭐예요? 기신. 여러분들, 기신은 용신을 극하는 것이 기신이라겠죠? 그러면 이제 기신은 이거를 극하는 건 화극금이잖아. 그러면 기신은 화가 돼요. 그 다음에 구신이라는 거는 뭐예요? 구신은 기본적으로 이거 목생화, 이 희신을 생하는 것이에요. 그게 구신이란 말이야. 그러면 목이 구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기구신은 목과 화가 기구신이야. 기구신이 이렇게 많아. 봐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희용신은 뭐라겠어요? 요 놈이죠. 인성과 비겁이 희용신이야. 그쵸? 요 놈은 뭐예요? 그러면 요 상관은 한신에 해당이 된다. 한신. 크게 영양, 한가로운 놈이야. 그런데 여러분, 한신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한신이,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카멜레온 같은 거예요, 한신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신의 별명을 내가 뭐라고 지냐면은 간신이라고 줘요. 간신. 아주 간사한 것이야. 어떤 때는 이것이 길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나쁜 놈이 돌변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놈을 간신이라고 줬으면 좋겠어. 한신, 한가로운 놈이 아니고 간사한 놈이 이 한신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이 노년은 조금 불리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분의 전성기는 30대, 40대, 50대다. 그런데 이분의 인생에서 큰 고비를 27년, 28년을 잘 넘겨야 된다. 정말 잘 넘겨야 돼요. 그래야 이때 그나마 좋은 운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이때는 신수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일지에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지에 인목이나
신금을 깔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수술수, 사고수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언제? 이 신금이 올 때, 인신충, 묘유충 할 때 이때 수술수를 많이 겪어요. 사고수하고. 그런 걸 조금 조심해야 되는 사주명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대체적으로 사주를 딱 봐도 어떤 사주예요? 인성이 제가 아까 약하다고 했죠. 고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이냐? 이분은 또 이 학창 시절에 보는 식상이 와요. 그렇죠? 이때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때 이제 식상이 온단 말이에요. 재성이 강해요. 식상 생재가 돼요. 그러면 공부 엄청 잘할까? 아니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식상 생재들은 공부보다는 노는 거예요. 사람들과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와 인연이 다소 박해요. 이 제다 신약들이 다 그래요. 거의 다 백발백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주명은 공부와 인연줄이 약하다. 그러면 공부는 문서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육친적으로는 어머니와 인연이 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은 이 많은 재성은 안 박해? 많아도 문제라겠죠? 아버지와도 인연도 인연줄이 좋지가 않아요. 박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석할 때 여러분 부모와 인연줄이 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 사주를 풀 때 이 기본적으로 내담자들이 왔을 때 보통 1시간을 줄줄줄 혼자서 다 떠들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뭐 할 말 없어가지고 아유 뭐 괜찮네 뭐 이때 좋은 운이 오네 그리고 한 10분 하고 그 다음에 말 막히고 엉뚱한 소리하고 하면 안 된다겠죠. 이렇게 사주를 1시간 동안 최소한 줄줄줄줄 풀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제다 신약을 말고 다른 것, 이 관성이나 그 다음에 비겁이 강한 사주 골고루 풀어야 돼요. 오늘은 뭐예요? 제다 신약을 풀었죠? 다음에는 다른 걸 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다음 시간에 풀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제다는 아닐 거야. 그러면 다른 거를 연구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해봐요.